네,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. 장관님, 네,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? 네, 많이 들어봤습니다. 네. 네, 발달장애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또 치료의 중요성 때문에 도입된 사업입니다.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요, 2021년까지 지원 대상 중에 검사비 지원이 이루어진 비율은 고작 16%입니다. 그러니까 지원이 이루어진 비율이 굉장히 낮죠. 그러면 최근 5년으로 보면은 이 더 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검사를 더 좀 심화해서 받아야 되는 대상자 중에 검사를 받은 인원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. 지원율이 평균 14.5%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총 8억 3천만 원의 예산 중에 41%만 집행이 됐거든요. 매년 국감 때마다 보도자료 나오고요.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자면 10년째 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완전히 만성화가 된 것입니다.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.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이 이렇게 10년째 헛돌고 있는 가장 큰 원인 몇 가지만 한번 꼽아봐 주시겠습니까? 네,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복잡한 신청 절차, 그다음에 접근성이 낮다는 것도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낮은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여기 보시다시피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연구 용역의 결과입니다. 이 용어 자체에 대한 부모들의 거부감이 큰 거예요. 그러니까 용어를 보시면은 발달장애 정밀 검사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심화평가 권고는 발달장애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또래 아이보다 조금 더 느려 보이니까 전문가에게 확인을 좀 해봐라. 그럴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.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장애라는 단어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심화평가를 권고를 한 의사에게 내용을 좀 바꿔라. 장애 아니다라고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역별로 이 검사기관에 대한 접근성 격차 역시 굉장히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.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. 올해 6월 말 기준입니다. 발달장애 정밀검진이 가능한 검사기관이 246개입니다. 그런데 이 중에서 151개가 수도권에 확 쏠려 있어요. 그러면 지방에서는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길게는 1년도 기다려야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이 부모님들이 그러면 이 용어 등등등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검사를 좀 받아보자 하고 받고 싶어도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관 한 개당 13명이고요. 대상자가. 경북 같은 경우에는 기관 한 개당 362명이거든요. 현재 윤석열 정부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, 또 영유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선별검사 추가 도입 추진 중입니다. 알고 계십니까, 장관님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검사 대상, 또 항목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죠. 네.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해당 사업의 명칭을 장애를 빼고요. 발달 정밀 평가비 지원으로 바꾸는 등 이 부모들의 심리적 허들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역별 검사기관 확대도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에 동의하십니까, 장관님? 네, 접근성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사업 명칭 때문에 이용이 저조하다고 하는 건 이건 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.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강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